집착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집착한다. 집착. 누가 만약에 집착해요, 선생님한테? 저는 뭔가에 집착한 불안한 느낌? 누가 이제 내 주변에 누가 집착한다. 그러면 보통은 되게 짜증 날 수 있어요. 주변 가족이나 뭐 친구나 지인이나 맞아요. 집착하는 것만 봐도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짜증 나는데 네. 그래서 보통은 집착하지 마. 그렇죠. 왜 그래? 어. 그냥 마음 편히 가져. 집착하지 마. 이런 얘기를 보통은 이제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맞아요. 오히려 그분한테는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진료실에서 계속 반복되는 성형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만하세요 한 적 있었어요. 그쵸, 진짜로. 그쵸. 네. 근데 그분이 감정적인 상황이 딱 그랬어요. 와, 난 해야 되는데. 그쵸. 이 집착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그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집착이 된다라는 그 컨셉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본인이 집착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도 집착도 힘든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이 집착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더 힘들거든요. 이게 의지랑 사실은 별개고 집착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강박증 때도 설명드렸지만 침투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정신과에서는. 침투. 확 들어와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내 머릿속에 확 심어주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확 들어와요, 집착이. 집착이. 네. 그렇지. 그러니까 꽂힌다는 거죠? 꽂힌다는 거죠. 꽂힌다는 게 수동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꽂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이 안에서 맴돌고. 네네.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런 개념으로 집착을 바라보셔야지 뭐 강박증도 그렇고 신체 변환장애도 그렇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해돼요. 당연히 감정적으로는 이제 불안이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는데 불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굉장히 표면에 있는 감정이에요. 불안이. 네, 불안의 이면에는 더 깊은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 감정도 좀 보셔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뭔가에 집착하게 될 때는 굉장히 힘든 정서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중에서 흔한 것들이 뭐냐면 정신과에서 정말 많이 항상 보는 거, 수치심. 네. 부끄러운 감정, 수치심. 이런 감정은 사람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외모에 집착하는 분들도 그냥 남들이 봤었을 때는 왜 집착하냐 이럴 수 있지만 그 본인은 그 이면에 있는 감정적인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데 수치심, 너무 부끄러워요. 내 외모가 너무 부끄러워요. 이건 남들이 이해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서 막 몸서리칠 정도로. 저도 경험한 적 있어요. 그러세요? 멀쩡한데 마스크 쓰고 와서 진료를 해요. 그러니까요. 의사 앞에서도 마스크를 안 벗어요. 맞아요. 네. 그게 전형적인 신체 변형 장애죠. 그 감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크고 수치심이 있고 그다음에 혐오. 자기 외모를 너무너무 혐오해요. 네. 그런 것들이 이면에 있는데 그런 게 만약에 드러난다고 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내가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혐오스러운데 누군가 나를 본다. 누군가 나의 외모를 쳐다본다. 한마디 한다. 굉장히 큰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진을 찍는다. 거울을 본다. 엄청나게 큰 불안이 확 올라와요. 왜냐하면 수치심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요 악순환이. 네, 정리를 하자면 불안이라는 감정은 표면에 있는 감정이지 사실상 더 깊은 곳에서는 그런 수치심, 혐오, 자기 혐오. 그러니까 자존감하고도 관련이 많고 그냥 집착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서와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 변환 장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서 아동기 때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한 기능. 아동기 때 학대받거나 방임 받거나 너무 방치되거나 또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이유가 이렇게 마음속에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이미지가 자리 잡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이미지, 수치스러운 이미지. 그게 결국 자존감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신체에 집착하는 거죠. 신체가 못나서 자존감이 낮아진 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또 계속 말씀드리면은 집착이라는 게 결국엔 생각인데 이 또 같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할 용어가 망상이에요. 망상은 이제 다 아시죠. 없는 사실을 있다고 믿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잘못된 믿음을 이제 망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어떤 뭐 조현병에서 많이 망상을 얘기하죠.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 CCTV를 달아놨다. 누가 나를 미행한다. 나를
누군가 해치려고 한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 신체 변형 장애도 이 망상 수준의 그런 잘못된 믿음을 있는 분들이 한 30%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확실하게 얼굴이 완전 이상하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누가 아무리 사진 찍어주고 옆에서 보여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네. 절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저도 경험했어요. 그쵸? 저도 병원에 3D 스캐너가 있거든요. 네. 얼굴을 스캔을 해서 표준값이 있어요. 그쵸. 대한민국 수치로 보여주는 예, 거죠. 남녀 그 나이 때 표준치가 있는데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자기 믿음은 확고해요. 그쵸. 나는 이상하다. 네. 망상은 정말 이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신체 변형 장애도 이 망상이라는 게 동반되냐 안 되냐가 또 심각도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망상. 치료할 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렇구나. 이게 의지로 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생각에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볼 때도 그렇고 뭐 저런 걸 저러나 이렇게 가볍게 여기실 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역시 모드가 조금은 진지한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 당사자는 그럼요. 진짜 힘들거든요. 심각해요. 예, 예.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예, 큰 사회 현상이기도 하고 요즘 SNS가 발달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없던 환자들도 생겨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